이제 우리 결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참고로 이 결산이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회계 결산이에요. 우리 실무적으로 법인 결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법인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 결산은 법인세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결산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기말 수정 분계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장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걸 정리를 해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결산이라는 건 기말 수정 분계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말 수정 분계를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산 부채의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얘네들 가치가 얼마인지로 측정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자산 부채에 대한 금액을 기말 공정가액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인식을 할 거예요. 이 정확한 인식하는 방법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발생한 것만 정확하게 수익이나 비용으로 남아있고 그 외에는 다 내년 거면 내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올해 발생한 것만 수익 비용으로 장부에 남도록 정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미결산 항목 제거하는 거. 이 미결산 항목은 우리가 공부한 건 현금 과부족이나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죠. 우리가 공부한 건 이 세 개죠. 그럼 이 원인을 밝혀줄 거란 이야기예요. 원인 밝힌다는 건 장부의 반대쪽에 서서 얘네들을 지운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장부상의 회계 처리, 분계를 통해서 수정 분계서 우리 회계 기준이 원하는 대로 딱 장부에 남겨두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누죠. 수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자동 결산이죠.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동 결산은 무조건 우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처리한다는 건 자동 결산보다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 완료 후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해야 돼요. 만약에 수동 결산을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수동 결산을 할 건데 자동 결산인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먼저 열어서 뭔가를 작업을 했다면 그 작업했던 내용은 수동 결산처럼 혹은 수동 결산만이 아니고 일반 전표나 매일 매출 전표나 수동 결산이나 분계하는 내용을 손을 대게 되면 결산 자료 입력으로 분계했던 건 전부 다 취소하고 다시 열어서 새로 부르기 위해서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산 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자산 부채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나 수동 결산 이걸 자동 결산한 후에 그걸 손을 대게 된다면
자동 계산한 항목은 삭제 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원활해지면 나중에 세무일급 가면 문제를 아는 것만 먼저 막 풀어갈 건데 앞에 있는 문제 중에 모르는 게 있든 어떻든 내가 다시 보면 손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다시 문제 안 볼래라고 하기 전까지 자동 계산은 손을 안 대요. 왜냐면 두 번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고 다 끝낼 거야 라고 결정됐을 때 자동 계산 들어가는 게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동 계산, 자동 계산 나누는 것 사실 전부 다 직접 분계도 상관없어요. 꼭 자동 계산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계산에서 지원해주는 항목들을 봐서 자동 계산에서 지원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수동 계산 할지 자동 계산 할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는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는 게 귀찮은 분계인 것도 한두 개 있어요. 이 하나 때문에 저기 들어가는 게 귀찮은 것들도 있어요. 무형자산 삼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만 있으면 꼭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능 계산만 해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럼 자동 계산 항목들을 보면 자, 우리가 컴퓨터에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서 자, 이 메뉴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계산자료 입력 메뉴예요. 자,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다 들어오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순서인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바로 아래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럼 그냥 손익계산서의 순서죠. 그럼 손익계산서의 순서니까 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항목인 여기 매출원가부터 매출 총이익 사이가 여기가 매출원가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가 500번대의 경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분계 할 정보들을 입력하는 곳이고 판관비는 800번대의 경비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영업외 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뭐 기타에 대한 상각비라든지 그런 걸 설정하는 곳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동 계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하는 게 제조업에서는 거의 힘든 사항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을 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이걸 입력해서 우리가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것 자동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용이해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게 있는데 얘를 제품 매출 원가 산정하는 거예요. 그냥 매출 원가요. 매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데 이건 자동 결산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 결산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 내용을 봤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에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능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컴퓨터에 들어와야지 매출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킬 거니까.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자, 얘는 자동결산이 돼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수동결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동결산을 해야 된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얼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짝지를 찾아서 얼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평가 손실은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다음번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제품 쪽에 보면은 평가 손실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를 잘못 만든 건데 사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안 들어와 있으면 자동 계산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동 계산하기 위해서 수동 계산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제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가치가 하락한 만큼 금액 쓰면 분개를 해줘요. 근데 데이터를 잘못 만들면 지금처럼 잘못 만들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수능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얘 분개도 기억하자. 근데 자동 계산에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자료 입력에. 자, 다음은 우리 유형, 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이걸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 장부에 오래 다는 만큼 인식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오래 다는 만큼. 자, 그럼 이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한다면 불러오기를 이용할 거고 고정자산 등록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제조경비하고 판관비로 보면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쪽은 518번,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할 거, 판관비 내역인 아래쪽은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것들, 이걸 위아래를 구분을 해서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만 입력하면 돼요. 단기 올해 발생한 것. 그럼 1년 치면 문제가 없지만 올해 취득한 거라면 월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놓고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근데 정보를 주면 그때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올해 감가상각비 단기 감가상각비만 써주면 돼요. 또 자동 계산에서 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올해 계산하는 게 나올 건데 얘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단기 추가액을 입력하면 되죠.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올해 추가로 발생한 퇴직급여 추가액인데 이 추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급여 추계액 빼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추계액을 주는지 추가액을 주는지
이걸 잘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또 우리가 대손 충당금 보충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대손 충당금 보충하는 거는 얘는 우리가 자동 결산을 안 하고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예외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죠. 환입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 K랩 기준으로 하면 대손 상각에서 여기 보시면 위에 대손 상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눌렀을 때에 추가 설정액이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대손 삼각 F8번이었죠. F8번 대손 삼각의 추가 설정액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는 환입인 거고, 그럼 이 금액만큼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줄여줄 거예요.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쓸 거고, 이 음수인 금액만큼을 여기에 써주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쓸 거고, 800번대는 매출 채권, 900번대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환입일 때 사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의 예외는 또 여기에 또 예외예요. 그냥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 자동 결산 요구 시에는 그냥 수동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음수가 나오더라도 자동 계산으로 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한번. 그럼 우리가 편하죠, 자동 계산하면.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수동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계산. 그럼 이 법인세에서는 첫 번째 선납세금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지금 K랩 이야기예요. K랩은 선납세금 정리는 자동 계산에서 되죠. 자동 계산에서 되는데 스마트에이는 자동 계산에서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K랩은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선납세금 적혀 있잖아요. 그 옆에 금액을 써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해줘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선납세금 해주기 때문에 자동 결산이 되는데, 스마트에이는 수동 결산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스마트에이에서는 우리 AT 시험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선납세금 입력하는 거, 세무사회 시험은 자동 결산이고 자동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회계사회 시험은 선납세금 정리하는 건 수동으로 할 거예요.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 이때는 수동이라서 선납세금 얘를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해서 이 분계를 해야 돼요. 회계사 외에 적혀있네. 자, 회계사의 시험이에요. 자, 그럼 법인세는
자동 계산으로 옆에 하면 되죠. 지금 여기 추가 계상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추가 계상액.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 계상액을 입력할 건데, 이건 뭐 스마트 A하고 KLF 다 똑같은데, 이 추가 계상액은 법인세 추산액 빼기 산납세금 한 게 추가 계상액이 되겠죠. 문제에서 총 법인세 얼마다라고 알려주면 산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 써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총 5가지죠.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그런데 한 개,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법인세.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하실 때 얘는 참고로 자동 결산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가급적이면 대손충당금 계상을 먼저 하세요. 계상이 아니죠. 보충이죠. 왜 이걸 먼저 하냐면 환입이 나오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 그럼 수동계산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으면 얘를 먼저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혹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세 계상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하냐면 추후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금액 들어갈 때마다 결산 반영 금액이 들어가면 결산 후 금액이 바뀌는데, 미래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면 이 금액 가지고 법인세 추산액을 직접 계산을 해요. 그럼 앞쪽 거 다 입력한 후에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미리 계산해 놓고 여기 입력하면 금액이 틀려지겠죠. 지금 여기에 어느 칼이든 간에 위쪽에 제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고 금액 쓰면 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걸로.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습관 들이시면 좋은 거고, 대손충당금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날리잖아. 이중일을 하니까 먼저 보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떴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자동계산 항목들을 봤는데, 자, 우리 까먹기 전에 KLF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좀 갈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960번으로 가보세요. 960번. 960번으로 가서 가셨나요? 그럼 오른쪽에 얘를 평가 손실로 체크 한번 다시 누르시면 여기 관계 코드가 들어가질 거예요.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시는 분은 다른 거 한번 선택했다가 다시 평가 손실하면 여기 관계 코드명에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나요? 들어갔으면 F2번 눌러서 제품으로 잡아둘게요. 이거 시험 때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문제 풀 때 쓰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행동한 게 뭐냐면 계산 자료 입력에서 자, 다시 들어가면 얘가 나오죠. 앞에는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나오도록 설정 건 거예요. 얘가 안 나와서 이 앞에는 평가 손실이 없어서 시험 때는 항상 있는데 일단 시험 때 있는 느낌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먼저 있도록 하려고 환경 설정을 좀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동 결산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수동 결산의 저희 꽃은 뭐니 해도 이연과 예상이죠. 자, 이연과 예상 중에서 이연을 먼저 보면, 자, 이연은 우리 회계 1급 우리 초급 할 때 이 앞에 1회도 갈 때 했던 말 그대로 쓸 거예요. 이연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회계 처리했다는 건 지금 수동 결산 중에 이연과 예상이라고만 썼는데 손익 수정 분계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일이 발생했다는 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조건 장부에 써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 쓰는 건데, 자, 이 이연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 회계 처리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비용을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차기분 비용을 취소를 할 거예요. 과거 회계 처리할 때. 그런데 과거에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단기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또 과거에 돈 받으면서 수익으로 처리를 했으면 차기분 수익을 취소를 할 거고, 부채로 처리를 했다면 단기분 수익을 인식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법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비용의 자리는 차변 대변 어디죠? 비용의 자리는 차변,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차기분 비용을 취소한다는 건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 써서 취소하는 거고, 단기 비용 인식한다는 건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고, 차기분 수익을 취소한다는 건 수익 자리인 대변인데 취소하는 거니까 차변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서 취소할 거란 이야기고, 수익을 인식한다는 건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서 인식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번에 수익비용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먼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익수정분계라는 건 올해 발생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만 납부한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를 넘긴다는 거니까 내년 것도 포함된 수익 비용을 한 번에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 회계 처리할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내년 건 취소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차기분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 쓴다는 이야기고,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는 건 올해 발생한 것만큼은 비용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비용 인식한 적이 없죠. 전부 다 자산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단기분을 차변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 처리했다는 건 똑같은 원리죠. 내년 끝까지 다 수익 처리했으니까 수익 취소하는 거고. 그런데 돈 받았는데 수익이라고 안 하고 부채라고 처리해버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경과된 부분은 수익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수익적으로. 자, 이게 우리 이연의 제일 정확한 기준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가지고 보면 X1년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자, 지금 아래 것 전제 조건은 월할 계산하는 걸로 12달로 나누는 걸로 하면 저거 참 창의력이 없죠. 옛날에 아마 받던 금액과 월이 같은 달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해야 될 거는 먼저 첫 번째 봐볼게요. 올해 거 얼마, 내년 거 얼마. 그럼 얘는 X1년도 거는 10월, 11월, 12월 세 달이죠. 그러면 X1년도는 30만원. 그럼 X2년도는 90만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30만원은 장부에 비용 계정 과목인 보험료로 있어야 되고, 내년 거는 자산 계정 과목인 상급 비용으로 장부에 딱 남아있도록 수정 분기할 거라는 거예요. 장부에. 근데 우리는 지금 10월 1일 날 120만 원을 다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납부 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10월 1일 날 우리는 지금 납부한 게 10월 1일이죠. 그럼 10월 1일 날 납부 시 비용 처리하면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12월 31일 기말에 우리는 이 보험료가 30만 원만 올해 거니까 30만 원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90만 원치는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을 써주게 될 거고, 그럼 40만 원만 남겠죠. 그리고 장부에는 선급 비용 쓴 적 없잖아. 이제 차변에다가 선급 비용 90만 원이라고 써서 내 장부에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남도록. 그럼 똑같은 원리로 납부할 때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거 납부할 때의 상급 비용이다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손익수정 분기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12월 31일 날 기말에 올해 발생한 비용인 30만 원만큼은 올해 보험료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은. 그럼 대변에는 이제 선급 비용은 90만 원만 올해 거, 내년 거죠. 120만 원이 내년 거 아니잖아. 그래서 90만 원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변에 선급 비용을 30만 원 줄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금액은 정확하게 따라오실 거고, 원리가 이해가 잘 안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과거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봐서 일단 얘가 뒤집어진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느 계정 과목 비용 처리했던 자산 처리했던 내년 거랑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내년 것까지 전부 다 처리했다는 거니까 일단 반대쪽에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제 기억하세요. 보험료만이 아니고 임차료, 광고 선전비, 어떤 비용이든 간에 비용 계정 과목하고 결산 때 정리하는 자산 계정 과목은 성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성급 비용이 비용의 자산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럼 수익을 가지고 보면 자, 그래서 1년도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다. 그럼 제가 이거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X1년도는 9, 10, 11, 12 그러면 40만 원이고 X2년도는 80만 원이다. 그럼 X1년도에 올해 거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수익인 임대료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럼 내년 거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수령 시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면 X1년도 9월 1일 날 수령할 때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차변에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해당하는 임대료는 내달분이 40만 원만 인식해야 되는데 120만 원 전부 다 했죠. 그래서 내년 거 80만 원치를 취소해 주려고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이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이만큼은 우리 선수 수익 부채로 장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했죠. 그래서 얘는 선수 수익이다 8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X1년도 9월 1일 날 수령할 때에 부채로 처리를 한다면 차변에 돈 받으면서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했다 그 이야기예요. 부채로 처리했다는 거. 미리 받았다는 표현은 아직 내 거 아니란 뜻이죠. 아직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받은 거니까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선수 수익은 80만 원만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12월 31일 기말에 올해 발생한 수익만큼은 인식할 거라 그랬죠. 올해 40만 원만큼 지금 하나도 인식 안 했으니까 임대료 40만 원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40만 원만큼은 이제 미리 받은 수익이 아니니까 40만 원 지어서 80만 원만 남겨둘 거예요.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액도 생각하시되 자, 위치는 기본적으로 틀이 또
우리가 받았을 때 회계 처리했던 계정 과목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취소하게. 그래서 원리는 단순하죠. 그래서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